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해서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풍경이 하나 있죠. 바로 선로 아래 수북하게 깔려 있는 거친 회색 돌들 말이에요. 이 돌들은 수십 년 전 느릿느릿 달리던 증기기관차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전동차와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하지만 이 돌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모두는 그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풍경으로만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소해 보이는 돌덩이들이야말로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가 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랍니다. 왜 일반 기차 철길에는 돌이 가득한데 쌩쌩 달리는 고속철도에는 돌이 없는 걸까요? 철길 아래 깔린 이 돌들은 단순히 선로를 높게 보이게 하거나 보기 좋으라고 깔아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차 전체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선로를 높이고 먼지 안 나게 하려고 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만약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였다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돌 대신 깔끔하게 콘크리트를 부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돌들은 아무 돌이나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도상 자갈 발라스트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기술적 부품이에요. 전통적인 철도 시스템에서는 거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사실 처음부터 이런 자갈을 쓸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19세기 초 유럽에서 처음 철도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투박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선로를 그냥 나무 위에 바로 올리거나 단단하게 다진 흙, 심지어는 풀밭 위에 그대로 놓기도 했죠. 기차가 가볍고 속도가 느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로가 금세 푹 꺼지거나 옆으로 뒤틀려 버린 거죠. 특히 비라도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집안이 물러져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당시 빈번했던 사고들은 엔진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철길 바닥이 기차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당시 철도 엔지니어들에게는 지금처럼 고성능 컴퓨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수밖에 없었죠. 직접 깔아보고 망가지면 고치고 다시 시도하는 아주 원시적인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돌을 써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예를 들어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글둥글한 자갈은 기차가 지나갈 때 쉽게 굴러가 버려서 부적합했어요. 모래는 물을 머금는 성질 때문에 집안을 금방 약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것은 화강암이나 현무암처럼 모서리가 날카롭고 단단한 깬자갈이었어요. 이런 돌들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리면서도 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 물이 아주 잘 빠진다는 장점이 있었죠.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차가 지나갈 때 그 어마어마한 하중이 맨 땅에 직접 전달되면 안 돼요. 그 힘은 기차 바퀴에서 선로로, 선로에서 침목으로, 그리고 침목에서 자갈층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산되고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자갈은 바로 이 과정에서 힘을 부드럽게 완충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요. 자갈이 없다면 선로는 순식간에 휘어지고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면 참 조용하고 매끄럽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닥 아래에서는 강철 바퀴와 강철 선로가 맞물리며 매초 수많은 미세 진동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만약 선로가 돌덩이처럼 딱딱한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진동이 그대로 튕겨 올라와 금속에 피로를 주고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서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자갈은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죠. 날카로운 자갈들이 서로 비벼지면서 그 진동 에너지를 마찰열로 소모해버리거든요. 진동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자갈층이 통째로 진동을 삼켜버리는 셈이에요. 비유하자면 자갈은 선로를 대신해 묵묵히 매를 맞아주는 고마운 존재인 거죠. 철도의 또 다른 숙적은 바로 물이에요. 빗물이 집안에 스며들어 흙이 말랑해지면 선로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말거든요. 하지만 틈새가 많은 자갈층은 별도의 복잡한 배수관이나 펌프 시설 없이도 물을 순식간에 아래로 빼내줍니다. 적절한 종류의 자갈을 적당한 두께로 깔아주기만 하면 끝이죠. 덕분에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철도망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갈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시속 60km에서 12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자갈 도상이 가진 장점이 극대화되거든요. 값싸고 유연하고 유지보수도 쉬우니까요. 선로가 조금 틀어지면 그 부분에 자갈만 더 채워넣고 수평을 맞추면 그만이에요. 선로를 며칠씩 폐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화물열차나 로컬 열차 노선은 여전히 이 자갈길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빠른 속도를 갈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시속 60km, 80km로 달릴 때는 완벽했던 자갈이 시속 200km를 넘어 250km, 300km에 도달하자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는 이제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마치 태풍처럼 공기를 가르는 거대한 공기역학적 물체가 돼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기차 바닥 아래의 공기 흐름이 엄청나게 압축되고 팽창하면서 강력한 저압구름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강력한 흡입력은 바닥에 있는 가벼운 물체들을 위로 빨아올리는 위험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일반 열차에게는 그저 무겁고 얌전하게 누워있던 자갈들이 고속열차 아래서는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총알로 돌변하는 순간이죠. 자갈 하나가 공중으로 떠올라 기차의 흐름에 휘말리면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다니게 돼요. 그 속도에서 자갈은 더 이상 돌멩이가 아니라 정밀 센서를 부수고 케이블을 끊고 기차 하부를 갉아먹는 위협적인 무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 이륙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고속철도의 안전 철학은 일반 철도와는 근본부터 달라요. 일반 철도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주 고쳐 쓰는 방식이라면 고속철도는 위험 요소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있다면 그 뿌리부터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죠. 19세기와 20세기 철도의 묵묵한 영웅이었던 자갈은 이제 속도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철도공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갈을 개량하거나 보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로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물질을 완전히 치워버리기로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고속철도가 자갈길을 버리고 콘크리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돌 하나 없는 매끈한 콘크리트 선로입니다. 자갈 대신 정밀하게 제작된 거대한 콘크리트판 위에 선로를 직접 고정하는 방식이죠. 더 이상 흩어진 돌도 없고 자갈이 튀어오를 일도 없으며 미세한 뒤틀림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덕분에 기차는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처음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에 잘못 시공하면 통째로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한번 제대로 깔아두면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하죠. 처음에 비싸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자는 선진국형 철도 철학이 담겨있는 셈이에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적합한가의 문제예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나 가성비와 유연함이 중요한 로컬 노선, 혹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네트워크에는 여전히 자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자갈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고속철도라는 화려한 주연의 자리를 콘크리트와 정밀공학에 물려주고 자신에게 맞는 무대로 잠시 물러났을 뿐이죠. 요약하자면 자갈 도상은 유연함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완벽한 해답이었고, 콘크리트 도상은 속도와 정밀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목적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죠. 이제 기차를 탈 때 창밖 아래로 깔린 그 무수한 돌들을 보게 된다면 그 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차의 무게와 진동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이 흥미로운 철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